봅시다. 여기 이제 네모안에 보시면 는 0골 되는데 아까도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는 0골 그러니까 fx가 주어질 거거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도함수거든. 도함수. 그래서 어떤 fx가 주어질 건데 그걸 는 0을 형태로 혹은 그 문자 fx에 뭐 어떤 k가 있다. 문자가 있다. 미지수가. 그러면 는 k꼴로 일단 정리하는 게 우선이 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정리하는 거는 뭘 해도 상관없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밑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 놓긴 했는데 이걸 정리해 가지고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면서. 그래서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려줘야지 다른 데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수요일 날 좀 와가지고 보충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좀 딱 6시부터 6시 반 정도에는 이제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비워놓을 테니까 뭐 말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극값의 부호로 판별. 이게 이제 마치 그 판별식 D처럼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라 속도 가속도입니다. 띄어쓰기 안 해놨는데 속도랑 가속도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역시 실근의 개수잖아. 개수가 몇 개인지 혹은 그 개수가 어떻게 이제 실근이 만약에 3개다 그럼 하나는 양이고 2개는 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줄 겁니다. 그거를 내가 그래프를 좀 알면 충분히 체크해서 이제 만들어 갈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문제에서 편한 형태로 좌변과 우변을 자기가 세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좌변 우변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개수 즉 교점이제 연립해서 교점을 찾으면 돼요. 교점. 교점이 교점의 개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런 부호나 실근의 부호나 위치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맞춰갖고 그래프 그리시면 나머지는 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는 0꼴로 만약에 내가 이제 그걸 한다. 그럼 이건 이거잖아. 이건 y는 0이니까 x축이겠죠. x축. 이게 이제 fx를 하는 거예요. 좌변을 그래프를 그리고 좌표 평면 나타내기만 하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이제 할 때는 미분을 했지.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3x제곱 빼기 12는 0 되는 값 해서 x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3차식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생겼겠구나 알잖아. 여기가 플러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y값 찾으면 되죠. 요 점이 뭔지 2,2 대입해서 얼마? 마이너스 2 여기 대입해서 얼마 나온다 해서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려주면 이건 내가 지금 그냥 대강 그린 거다.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나오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그냥 문자지만 혹시 자보고 하면 에어컨 좀 틀게 좀 있다가 물 마시고 하세요. 자 조용히 나가서 이것도 이제 이 함수랑 y는 이거랑 y는 마이너스 11 상수함수거든. 이거 두 개 그래프 그려도 이거 그래프 그리면 또 역시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1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됐거든 이 말이에요. 역시 교점이 3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거랑 이걸 했다. 3차 함수 x세제곱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점 지난다. 그 다음에 이거 12x 빼기 11 y 절편 11을 지나면서 10이니까 엄청 기울기 가파르겠지? 가파르게 그리잖아? 그럼 여기서 교점이 하나, 둘, 또 여기 밑에서 어딘가에서 셋에서 똑같이 교점이 3개 나와요.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풀더라도 개수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일단 100%를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밑에 형태의 그림은 3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뭐 귀찮잖아.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이제 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좌변 우변 정리하는 거 요걸 가지고 내가 할 거다. 그 정도만 생각을 일단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밑에 있는 거. 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3차식인데 이렇게 풀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 이렇게 그래프를 세팅해야 된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일단 해놨죠. 요거 A 플러스 A잖아. 플러스 A 냅두고 나머지 애들로 넘기라고. 좌변,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니까 이렇게씩 나오고 이렇게씩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fx를 하고 이걸 y를 합시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그래프를 그리라고. fx 미분해야겠죠 항상.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 되는 거 찾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묶어내고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마이너스 1하고 3.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 얼마냐고? 여기 넣어봐야지. 여기. 마이너스 1을 y값 찾아야 되니까. 플러스 1, 3, 4 마이너스 5가 나오네. 이렇게 점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넣어보라고. 3 넣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7. 그래서 여기 점 찍어서 이 3차함수 이 fx 그래프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그대로 따라와서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자 여기 이걸 fx로 했잖아요. 0 넣으면 0 나오니까 원점 지나는구나 정도는 표현을 딱 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거랑 y는 a 즉 이거 상수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양 한 개, 두 개 나오게 해라.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보세요. 양 한 개, 두 개인데 만약에 자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 그려졌다. 자 이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 교점의 x값 음수, 교점의 x값 음수잖아. 교점의 x값 양수잖아. 이러면 이제 조건이 안 맞다 이 말이지 얘는. 조건이 안 맞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만이 한 개. 양의 x값, 양의 x값 서로 다른 거 두 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 아, 내가 문제 잘못 봤네. 반대네 반대. 두 개의 음이었네. 두 개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네. 그래서 결국 요렇게 돼야지 두 개, 양 한 개 나온다 이 말이다. 이렇게 즉.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직선이 0부터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5랑 0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A. 요렇게 이제 답을 자기가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풉니다. 일단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해놓으면 이거를 아예 이렇게 는 0걸로 고쳐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거 그래프 그리고 하면 돼요. 요거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 가지고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어쨌든 첫 번째 이런 형태구나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내가 나누자. 자변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fx 하나는 뭐 이렇게 2번처럼 하셔도 되고, 그럼 요거 그래프 그린 거랑 x축과의 교점이 저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 것처럼 하면 이제 이 fx랑 상수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흰색처럼 이게 이제 상수함수 y는 a가 돼야 된다 이 말이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하는 이 a 값의 범위가 어디 위치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물어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거 뒤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근해 판별이에요. 근해 판별. 그냥 그래프 형태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래프 형태만 여기 필기해 놓으세요. 우리가 이거 이제 A 값의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 좀 적어 놓을게요. 이거 쌤이 빠뜨렸다. 그 값을 가지는 거 했어요. 그 값 가질 건데 이 말이나 이 말 두 가지 중에서 뭐 하나가 나오면 반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화살표 의미는 그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이런 게 보통 이제 문제 기본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 fx 그래프가 이렇게 fx가 생겼는데 서로 다른 세식은 가져야 된다. 이게 x축하고의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x축이 이렇게 쫙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이게 판별식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극대값이죠. y값. 여기가 극소값이잖아. 극대값은 플러스고 극소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그림이 되려면.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는 음수다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어떤 a의 범위를 구하세요 하면 요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fx 미분해서 0 되는 x값 집어넣어서 f 뭐값
F 알파 값, F 베타 값 이렇게 구해가지고 곱하면 음수다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안 주고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x가 1하고 3 사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전개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이 노란색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문제에서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질 때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냐를 생각해봐야지. 여기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실근이 이렇게 딱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중근이면 이거잖아. 접하는 거. 이런 거. 또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형태면 텐데 이말 이런 형태. 3차식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극대값이야. 극대값. 여기가 극대값이거든. 여기는 극소값이죠. 여기 극소값. 자, 극대가 뭔지 모르지만 극소가 0이잖아. 곱하면 0 이 말이지. 극대가 0이죠. 극소가 뭔지 몰라도 곱하면 0 해서 이걸로 이제 극대값도 역시 참뭐 대입 알파 값이 있고 베타 값이 있겠지. 그래서 f 알파랑 f 베타를 이렇게 넣어서 극대 극소 곱했는데 0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의미 혹은 이런 의미가 나오면 이런 말 왔다 갔다 그래프 개형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크다라는 말. 이게 왜 이런 말이냐? 이런 말이지. 그래프를 이제 이걸 가지고 이번에 보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요런 그래프인 거야. 요런 그래프. 아까 2번하고 비슷하긴 한데 안 같잖아. 극대도 양수, 극소도 양수. 두 개 곱하면 양수. 또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극대 양음수, 극소 음수. 두 개 곱하면 어쨌든 양수.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왜 우리 이차함수에서 이렇게 안 만나면 허근이라 하잖아. 그거 합쳐놓은 겁니다. 그냥 교점 한 개에. 그러니까 실근만 알면 되잖아. 우리가 3차식이면 근의 개수는 무조건 3개라고 했어요. 3개. 4차면 근 4개. 그 근 중에서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고 뭐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거지. 어쨌든 총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3차니까 무조건 3개죠. 3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이 말이다. 중근이면 서로 같은 그 실근 아닌가 했는데 이제 중근 하나랑 여기 한 실근에서 두 개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3개 알파벳 감마 3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 개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허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프 형태만 자기가 직접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이제 여기 4번 이것도 이제 보면 문제에서 이제 극값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극값을 가지면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극값이 같지 않으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 그건 어떤 형태냐? 첫 번째가 3중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3차 함수죠. 3차 함수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즉 f 프라임 해가지고 이거 미분해서 원점 x 0 넣으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게끔 여기가 약간 완만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fx 그래프인데 극값을 안 갖는 거니까 극값 가지려면 이렇게 아래 볼록이나 위로 볼록인 부분이 있어야지 극대나 극소를 갖잖아.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극값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이런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극값을 하지 않는다. 뭐 어디 원점 대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 네가 y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라 이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래프가 뭐 1,2를 지난다 하면 x에 1 넣고 y 2 넣어서 a는 2군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찾아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랑 이런 개형을 이제 이런 거 세팅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럼 옆에 이제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거 있다.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거랑 매우 비슷하게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됩니다.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 얘처럼 멈칫하는 거 없이 쓱 올라간 이런 애들은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프 어쨌든 나중에 그 책에도 보면 우리가 100몇 쪽에 있었잖아. 그래프 개형들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이렇게
122쪽 3쪽에 그래프 개형들에 대한 내용들 정리된 게 있거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여간에 뭐 수요일 날 와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시고.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뭐 했느냐 생각해 보시라고. 좌변우변 정리 편하게 정리한다. 첫 번째 좌변우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도 되고 아까 전에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번 풀고 두 번째 방법을 풀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fx라고 좌변을 이렇게 하고 우변 y는 a라는 상수함수 해서 세실근각기 하는 n의 범위를 찾으세요 했으니까 일단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미분해서 3x제곱 빼기 3은 0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나오잖아. 마이너스 1 여기 넣었더니 얼마가 나오냐 보자 이 말이지. 2 마이너스 1,2 1 여기 넣었더니 얼마가 나오냐 보자 이 말이지. 마이너스 2 이거잖아. 그래프 이거 양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그리면 쫙 해서 마이너스 1,2 점 찍고 1, 마이너스 2 점 찍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원점 지나지 0점 0 지나잖아. 원점 지나는구나 해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된다 이 말이지. 여기다가 y는 n 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 한 개밖에 안 갔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혹은 이렇게 있어도 교점 두 개밖에 안 갔잖아. 세 개의 실근을 가져냈으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n이라는 거는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였거든. 이게 2고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n 값이 있으면 된다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만 잘 생각해 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그럼 이제 연습 삼아 이제 또 저거를 저 그대로 한번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저 그대로. 자,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보자고. 이거를 fx 이렇게 뭘 해도 똑같겠죠. 어떻게 풀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0, 즉 x축. 그럼 요거 이제 풀 때 f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 3x 제곱 빼기 3은 0 되는 거 아까랑 똑같잖아. 어차피 상수 부분이 마이너스 1 넣고 1 넣은 거. 즉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 이 말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즉 2 빼기 n 이렇게 나오고 1 넣으면 x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1,2 빼기 n 자, 둘 중에서 봐봐 우리가 이제 뭐가 큰지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지. 2 빼기 n이 여기 위에 있어야겠죠. 위에 이게 크잖아. 큰 게 위에 있어야겠죠. 작은 게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이게 2 빼기 n이 양수여야 된다고. 이건 음수여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양수이다 음수이다. 이거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그럼 아까랑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쉽다고 느낄 수 있죠.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뭐가 쉬운지는. 근데 이제 그걸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좀 이제 이거 쓰는 게 낫겠나 저거 쓰는 게 낫겠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냥 하나씩 딱 해봐야지 뭐. 어쨌든 수능 문제 풀 때 이런 형태들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진짜 기초 단계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를 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증명 세 번째 페이지. 부등식의 증명 쭉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교재로 치면 146, 7쪽입니다. 146쪽, 7쪽. 그럼 이제 자 범위가 나와 있어요. 범위가 이것도 앞에 우리가 근해 분리할 때도 모든 범위냐 그냥 구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달랐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실수를 했잖아. 그럼 이런 거예요, 그냥. 이 fx가 0보다 큰 걸 보이려 했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면 되지. 이 식의 제일 작은 값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다 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수학이 10점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반에 내가 꼴등이 누군지 보고 꼴등이 됐고 나서 꼴등이 30점이더라. 아, 그러면 이 반은 내보다 다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일단. 그런 것처럼 0보다 크다 했으면 요거의 최소값 찾아서 0보다 큰지만 판단하면 그거 이제 그렇게 됩니다 라고 써주기만 하면 이제 그냥 성립함을 보이는 증명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좌변을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런 거 정도만 해가지고 이게 x축 0보다 크냐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미분하고 해서 하면 돼요. 8x 세제곱 여기 8x는 0되죠. 그럼 8x로 묶어내면 이래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 4차함수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겼겠구나 알 수 있죠. 뭐 대칭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지수가 봐봐 짝수니까 지난 시간 했다. 지수가 짝수니까 대칭 되게끔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대칭 되게끔 y축에 대칭 되게끔. 마이너스 1을 이제 귀찮지만 마이너스 1 여기 넣어보는 거예요.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나옵니다. 얼마가 나올까? 1이 나와요. 1. 즉 여기다 그릴까요?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 나온다고. 1. 아이고. 그 다음에 0 넣으면 3 나오죠. 0 넣으면 3 나온다고. 3. 1 넣으면 얼마 나오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 1 넣어도 1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 점 3개 있잖아. 요거 옮기면 되잖아. 점 3개. 끝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제일 작은 값이 1이지 1. 그래서 그냥 여기다 쓰면 돼. fx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뭐 집합은 f-1 값이랑 f1 값이 최소값인데 그게 0보다 크므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써줘도 되지만 그냥 요렇게만 써줘도 댓글 걸릴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범위에서 4차함수가 나왔다. 0보다 큰 걸 보여라면 이 4차함수의 제일 작은 값을 찾아가지고 그게 0보다 큰지만 확인만 시켜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하다 했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서 내가 볼 때 아직 한 11월 한 중순까지는 에어컨을 좀 틀어야겠다. 잠이 오고 하니까. 학교 마치고 이제 못하니까. 자, 이제 구간이 나와요. 구간이 나오면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쓰긴 써야 되거든. 그런데 막 엄청 어렵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일단 다 넘기지. 다 넘겨서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 이렇게 해서 요 좌변을 fx로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하려고 이렇게 썼다. 그래서 f 프라임 쓰고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fx 잡고 넘겨가지고 미분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0 되는 값 찾아볼게요. 그럼 6으로 묶으시지 않죠. 2로 묶으면 4. 자, 이까지 됐거든. 여기서 인수분해가 딱 아까처럼 잘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해서 이제 그래프 그리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된다. 얘는 안 되거든.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절대 부등식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크기를 가늠해야 되니까 지금 크기를 f 프라임 x거든. 얘가 우리가 앞에 있던 명제들을 생각해야 된다.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아 fx는 어떻게 되는구나 했던 거 맨 극값 이제 그 시험 범위 끝나고부터 배웠잖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제. 그다음에 fx가 증가함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어떻게 되는구나.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었지만 자 f 프라임 x가 있는데 이게 봐봐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앞에처럼 진행하면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8 여기다 뒤에다가 놔두기가 요거 4 이거 안 묶어. 여러분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9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맞나? 마이너스 6x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은 0 2분하면 6 12 8 2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진짜 계산 잘 해줘 선생님이. 빠뜨리는 게 없을까? 3x죠. 쏘리. 그러면 여기가 3x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4분의 9인가 뭐 이렇게 해주네요. 뭐 이렇게 해줬다 칩시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로 나가서 8하고 만나니까 뭐 숫자가 양수 나오겠지. 양수 뭐 계산할 필요 없죠. 이렇게 나온다 이걸. 그럼 우리가 이 지금 f 프라임 x를 2분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로 나타냈거든. 이거는 무조건 제곱 있고 양수 있으니까 이거 0보다 크겠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거 fx를 2분했는데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으면 왜냐면 이거 크기를 찾는 거니까 얘를 이런 완전 제곱꼴로 바꿨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숫자가 나와서 이게 양수가 되니까 이게 0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대요. 0보다 크구나.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가 나왔다 이걸 읽는다. 0보다 크다. 미분을 해갖고 막 했더만 0보다 크다. 그 말은 fx가 증가한다 이 소리죠. 증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건 fx가 증가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명제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하십시오. 이해되고 있나? 네. 이해되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x가 1보다 클 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고 fx가 증가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c가 어디 있노? 증가니까 이게 0보다 크다 이 말이지. 얘가 fx가 0보다 크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x에 1을 넣어보는 거예요. f1 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 자 한번 넣어보세요. f1 값이 얼마 나오는지 3이 나오거든. 즉 0보다 크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x가 1보다 크다 할 때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좌변 우변 정리 이렇게 하시고 0보다 큰 걸 보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먼저 세팅을 했어요. 미분을 했는데 부딪힌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못 묶어내가지고 여기가 이제 3인데 이렇게 한 경우에 어쨌든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왜냐면 이게 4라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안 될 때는 그래프로 못 가니까 우리가 절대 부등식에서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f 프라임 x의 부호라도 찾아내자.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양수다라 이 말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이걸 때 했잖아. 그래서 fx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제를 찾을 수 있겠죠. fx가 증가라는 거. 여기 증가함수인데 자 1보다 클 때 했잖아. 이게 증가함수니까 봐봐. 여기 1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f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증가.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당연히 증가할 거야. 그럼 1보다 큰 값 나오면 더 큰 값 나올 거거든. 무조건 더 큰 값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경기가 된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쪽짜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했고요.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필기하는 친구들 있는 동안에 한번 밑에 거 풀어보시죠. 왜 자? 말해라. 그래. 수상한데. 혹시 놓쳤나?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웃긴 거 없는데. 어디냐, 진짜. 응. 저거 이용권이면 x 제곱이 아니라 8x 제곱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6x 제곱에서 6 빠지면 3x 제곱 나와요. 3이 완전 이거 어떻게 편집할 줄을 몰라가지고 큰일 났네. 하여튼 뭐, 자 이거 편집 쫙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아까 조소를 띈 거야? 자 미안해요. 자 어쨌든 동규가 이렇게 또 지적을 해줘서 다행이다. 자 일단은 뭐 지우고 밑에 거 있잖아. 밑에 거 한번 풀어보랬죠? 선생님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미분하셔가지고 f 프라임 x가 4x 세제곱 4x 세제곱 더하기 4ax 빼기 4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0되는 값을 찾아라. 이거 이제 미분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혹시 또 못할까봐 이렇게 0되는 값 하는데 이거 0되려면 x가 1 되는 거지. 자, 이 부분 0되려면인데 자 a가 양이 실수예요. 양이 실수. 양수. 이거 인수분해 지금 안 되거든. 근데 x 제곱 더하기 x 이 부분만 보면 아까랑 똑같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들어가거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네. 근데 아까 a 더하기 1 플러스 a 더하기 1 하면 이거 양수 되겠네. 그래서 이거 전체 값은 어쨌든 0이 아니라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1 넣었을 때 값. 그래서 1 넣었을 때 값이 이제 그거 되면 된다 이 말이지. 1 넣었을 때 값. 그럼 1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거든. f1 값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대입할 게 1밖에 없잖아. 이게 1 값이 최소 값이다 이 말이에요. 0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럼 이렇게 이제 식이 딱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풀어주면 돼. 1 넣어가지고 1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a 제곱 빼기 2a 빼기 3 a 제곱 빼기 2a 빼기 3 맞나?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이거고 a가 3보다 이건데 우리 양수니까 요게 답이 되겠다. 양의 실수값의 범위는 3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이제 그 149쪽까지 내용이었고 이제 150쪽으로 가면 속도 가속도가 나와요. 속도 가속도. 그래서 필기할 거 몇 개만 이제 적어줄게 일단. 속도 가속도. 적고 나서 들으면 할만합니다. 어쨌든. 오늘 잠을 잘 안 자고 싶네. 이제 잠 올 타이밍인데. 자 이제 속도. 자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 필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기억할 건 이거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말은 뺐습니다.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다 이 말이에요.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다.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일단 넣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입력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미분 처음 배울 때 이걸 배웠거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배웠어요. 평균 변화율은 이제 평균 그러니까 직선의 기울기였지. 직선의 기울기들의 평균, 접선의 기울기들의 평균이었잖아. 그래서 점과 점의 그거였잖아. 순간 변화율은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고 평균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들을 평균 낸 게 직선의 기울기를 해가지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평균하고 순간이라는 속도가 붙었잖아. 그래서 미분을 하는 순간 속도라는 것은 어떤 한 점에서의 속도이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미분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속력과 속도 이런 것도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이게 풀다 보면 약간 뭐 과학 시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요 내용을 한번 보고 요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장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을게. 한 몇 개 된다.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한번 나중에 적어 줄게.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원점 0 여기까지가 뭐 100m 거리가 100m.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시간으로 따지자면 뭐 내가 뭐 시간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시간은 0이겠지. 근데 이까지 오는데 뭐 20초가 걸렸다. 100m를 가는데 100m를 뭐 뛴다 아니면 뭐 공을 던진다 뭘 뭐 굴린다 했을 때 일정한 속도는 아닐 거거든. 분명히 이게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달리기를 한다 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평균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속도가 지금 우리가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래서 시간이 20초였잖아. 0 20초 동안 변했잖아. 20 빼기 0 분의 거리 100에서 0 뺀 거잖아. 100 빼기 0 많이 본 모양이죠. 이 모양. 이렇게 해서 이제 5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평균 속도다 이 말이에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이 말이거든. 평균 속도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델타 x라고 합시다. 델타 x. 그럼 이제 여기를 델타 x 플러스 뭐 t라고 합시다. t. 아 잠깐만 이거 다시 할게. 이거 편하게 숫자로 할게. 미안. 쉬울게. 여기를 30m를 하죠. 30m. 글자가 이런 거. 30m. 여기를 이제 30 더하기 델타 x로 합시다. 델타 x. 이만큼 움직이다. h를 할까요? 그냥 h. 이렇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h. 그럼 이제 여기 자 우리가 여기에 순간 속도를 구할 거예요. 여기 순간 속도. 평균 속도 구하는 건 똑같잖아. 30 더하기 h에서 30을 빼고 f30 더하기 h 이렇게 쓰죠. 빼기 f30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순간 속도랑 여기서 순간 속도를 구할 거라는 건 이건 좀 없어졌죠. 구할 건 뭐냐면 h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까이 가야지 이게 점점 해서 30이 되겠죠. 0으로.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바로 이걸 f'30을 하죠. f'30. 지금 fx를 우리가 이제 위치 함수로 이게 위치거든. 위치. 미터니까 위치 혹은 거리잖아. 위치 함수인데 이거를 미분해서 그 해당되는 그걸 대입했더니 바로 이렇게 순간 속도가 나온다 이 말. 순간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속도를 v, 가속도를 a 해가지고 이제 위치는 x, 왜냐면 x 좌표니까 이렇게 이제 fx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쓰긴 씁니다만 뭘 써도 헷갈리지만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분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거가 있겠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어떤 뭐 공을 던졌다. 공이 뭐 땅에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뭐 문장은 자기가 상황과 문장을 바꾸면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 땅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뭔 말이냐. 땅이 떨어졌다. 속도가 위치가 0이 돼 이 말이에요. 위치가 0. 위치가 0이 되면 x를 위치를 했을 때 위치가 0이 되면 공을 던졌는데 땅이 떨어졌다고. 위치가 0이다 이 말이지. 위치가 0. 요런 멘트가 나오면 위치 함수에다가 0을 넣어서 내가 뭔가 정보를 찾아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뭐 이게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는 이 순간 있잖아. 즉 운동 방향이 바뀐 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이런 어떤 느낌의 의미가 나오면 속도가 0 된다 이 말이야. 속도가 0.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멈춰야 되잖아. 그 순간만 바로 이 순간 멈춰야지 다시 뒤로 갈 수 있으니까 속도가 0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이 속도가 0일 거니까 이게 속도 함수에 0을 넣어서 내가 또 필요한 정보나 조건을 얻어내야겠구나. 뭐 이런 거지. 또 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최고 높이 올라갔다는 것도 역시 속도가 0이다 이 말이지.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는 멈췄잖아. 이제 여기 멈춰서 내려올 거니까 이게 속도가 봐봐. 처음에 힘이 들어가니까 세게 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꺾이겠잖아. 여기서 이제 멈춰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인 거죠. 이 찰나만 보면 내려온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또 높이니까 이거 위치로 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속도가 0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이제 이 문제들을 보고 이제 찾아내야 돼요. 땅이 떨어졌다. 위치가 0이다. 운동 방향이 바뀌거나 최고 높이에 왔다. 도달했다. 그때는 속도가 0이겠구나. 요거 정도 일단 기억해놓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추가합시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문제 풀게. 이거 조금만 놓으세요. 이런 의미만 잘 기억하십시오. 의미만. 자, 그러면 이제 지운다. 가져갔죠? 가져갔죠? 여기 밑에 문제. 문제를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t 초의 위치. 자 이게 위치 함수예요. 위치 함수. 위치 함수가 딱 이렇게 세팅되어 있잖아. 맞아 이거.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할 때의 속도. 자 요거 두 개 말고는 뭐 큰 의미를 둘 만한 건 없잖아. 이렇게 두 개를 동그라미 치는 거 의미 둘 만한 용어들을. 근데 자 속도가 나왔지? 그러면 내가 속도 함수 찾아야지. 속도 함수는 뭐였더라? 이거 미분한 거였잖아. 미분. 3t 제곱 빼기 8t 더하기 4하면서 이제 속도 함수를 찾았어요. 속도 함수.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찾고. 그러면 이제 그때 속도를 찾으려면 이제 이 속도 함수 v 값을 찾으려면 t 몇 초가 필요하잖아. t 몇 초냐 이 말이 필요하거든. t를 찾아야 된다. t를 찾는 게 이제 이거지. 원점. 수직선에서 원점은 x 값이 얼마일까요? x가 0이겠지? 여기다가 0 넣으래 이 말이야. 0 이렇게 하면 자 t 값이 3차식이니까 3개가 나오겠죠. 3개가 t 값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0하고 1하고 3 이렇게 나왔어요. 0하고 1하고 3 t 값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봐. 여기 의미가 있었네. 마지막이로니까 0초일 땐, 자 0초일 땐 시작도 하기 전인 거잖아. t 보면 1초, 3초, t가 3초일 때다 이 말이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게 0초일 때 처음에 있고 1초 지나서 다시 t 원점 왔고 또 2초가 지난 3초 있다가 원점을 지났다 이 말이죠. 그냥 그래서 이 3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속도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답이 6 됩니다. 6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볼까요? 2번도 보니까 가속도가 4일 때 뭘 부르냐? 위치 함수 써야겠구나. 가속도 함수 써야겠구나. 근데 이건 4구나. 가속도는 뭐냐면 저거 속도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 가속도를 A라 했을 때 제 한 번 더 미분해 6t 빼기 8 이거예요. 6t 빼기 8 가속도가 4라 했잖아. A에 4 넣는 거다. t 아닙니다. 6t 빼기 8 t는 2 나오네. 2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이 말이지. 이 말을 지우면 t가 2초일 때 점 P의 위치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위치니까 위치 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돼요. 여기에 2 넣어서 나온 답 부호가 뭐가 됐든 신경 쓰지 말고 쓰면 돼요. -2 나옵니다. -2
여기 위치함수 t에다가 2 넣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요 문제들은 지금 처음에 조금 낯설지. 그동안 하던 왜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사실은 뭐 속력, 거리, 시간 뭐 이런 거 소금물 농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좀 풀기 싫어했잖아. 그런 거 마냥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해져 있는 것들밖에 없으니까 미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들 때문에 좀 그거 하는 그다음에 조금 응용되면 이제 식을 세우는 거 하나가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요. 식 세우는 거. 자 이거 직접 이제 요 파트는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럼 뒷페이지가 없네. 이제 끝이거든. 이제